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의 붉은 담벼락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베이징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비릿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 내부의 붕괴는 그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도, 혹은 완전히 다른 파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 깊은 어둠 속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생존 법칙, 바로 후욱하게 현미경으로 이 사태를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 보려 합니다. 면우시묵, 성벽처럼 두꺼운 얼굴로 감정을 숨기고 수처럼 검은 마음으로 비장하게 적을 도륙한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는 광기는 바로 이 후욱의 결정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서론이 거창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입수한 팩트와 정보, 그리고 베이징 뒷골목의 내밀한 첩보까지 모두 섞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단순히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발표였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그리고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 이 두 사람을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이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 다음 가는 군 서열 1위입니다. 군대의 2인자입니다. 류전리는 서열 3위, 실제 병력을 움직이는 작전의 총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하루아침에 간첩 혐의로 잡혀간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놓고 우리는 지금 내전 중이다라고 광고를 한 셈입니다. 죄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군이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짓밟고 파괴했다는 표현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해방군보가 고위 간부, 그것도 혁명 원로의 자식에게 이런 시정잡배에게나 쓸 법한 거친 표현을 쓰는 건 처음 봅니다. 보통은 엄중한 기율 위반이나 부패 혐의라고 점잖게 둘러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군이 주석 책임제 훼손.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감히 황제의 절대 권력에 도전했다. 감히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의 명령을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 즉 이것은 부패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역모, 쿠데타모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유샤가 누구입니까? 이 관계의 특수성을 알아야 충격이 배가 됩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유샤의 아버지 장중신은 국공내전 때부터 등을 맞대고 싸운 전우였습니다. 두 집안은 대를 이은 형제 세교였습니다. 둘 다 태자당, 즉 홍색 귀족 출신입니다. 시진핑이 집권 초기 군 기반이 약할 때 군 원로들을 찾아가 시진핑을 밀어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칼춤을 췄던 게 바로 장유샤였습니다. 시진핑의 오늘을 있게 한 킹메이커이자 시진핑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후욱하게 진수가 나옵니다. 심흑, 검은 마음입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도 내 권력의 0.1%라도 위협이 된다면 심지어 아버지 친구 아들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한다. 이것이 바로 마오쩌둥이 자신의 후계자였던 린바오를 비행기 추락사로 위장해 제거할 때 썼던 방식이고 지금 시진핑이 장유샤에게 쓰는 방식입니다. 의리, 우정, 혈맹,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단이 났을까요? 그 배경에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로켓군 숙청 사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군 사령관 리차오와 전임자 웨이펑어가 줄줄이 사라졌던 사건을요. 그때 장유샤는 군의 어른으로서 시진핑에게 간언을 했다고 합니다.
주석, 이러다가는 군의 허리가 다 끊어집니다. 로켓군을 이렇게 털면 대만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심병이 도진 시진핑의 눈에는 그 간언조차도 자기 파벌 감싸기로 보였을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 바로 핵 기밀 유출 의혹이 터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해외 정보통에 따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장유샤 라인의 일부가 최후의 보험으로 중국의 핵미사일 좌표와 기술 데이터를 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힐 일입니다. 미국과 싸워야 할 핵무기 정보가 미국 손에 들어갔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국가의 전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장유샤가 이 유출을 묵인했거나 혹은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물들을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잡아들였을까요? 타임라인을 복귀해보면 한 편의 스릴러 영화입니다. 장유샤가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온 게 2025년 12월 22일 상장 진급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진핑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1월 20일 공산당 고위 간부 연수반 개강식에 장유샤와 류전리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시스템에서 이런 중요 행사는 출석 도장 찍는 게 생명입니다. 아프면 링거를 꽂고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불참했다? 이미 그때 신변이 구속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4일 뒤인 1월 24일 체포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군부 최고 실세들을 제압한 겁니다. 이게 군대 내부의 헌병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상대는 전쟁 영웅 장유샤입니다. 군인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군대를 동원하면 오히려 역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번 체포 작전에는 공안부, 특근국과 중앙경호국이 동원되었습니다. 지휘자는 시진핑의 또 다른 신복, 경찰 출신의 왕샤오홍입니다. 군인을 잡는데 군인을 쓰지 않고 경찰과 경호원을 썼습니다. 시진핑이 군대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의 방식입니다. 뒷골목에서 도는 첩보를 들어보면 더 긴박합니다. 원래 장유샤가 먼저 선수를 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월 18일 밤 군사회의가 열리는 징시 호텔에서 시진핑을 구금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베이징의 봄을 만들려 했던 거죠. 하지만 정보가 샜습니다. 후욱의 대가인 시진핑은 이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른바 홍문연의 함정입니다. 회의인 줄 알고 들어왔던 장유샤와 류전리는 무장 해제된 상태로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고, 베이징 시내에서는 그들의 친위 부대와 시진핑의 경호 부대 간에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19일과 20일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피비린내 나는 승부에서 시진핑의 검은 마음이 장유샤의 낡은 칼보다 더 빨랐던 겁니다. 장유샤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전원, 그리고 비서, 운전병, 측근들까지 총 17명이 한꺼번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보통 거사를 앞두면 가족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장유샤는 시진핑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가족을 베이징에 남겨두는 올인 전략을 썼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떳떳하다를 보여주려 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멸문지화였습니다. 시진핑은 자비가 없습니다. 씨를 말려 후환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독재자의 생존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그리고 섬뜩한 우연이 하나 있습니다. 장유샤의 든든한 뒷배이자 후견인이었던 군 원로 야오시롱이 1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 장유샤가 잡혔다는 소문이 돌고 공식 발표가 나기 딱 하루 전입니다. 과연 자연사일까요? 야오시롱은 장유샤를 베트남전 참전 때부터 이끌어준 옛 상관이자 군내 상하이방의 거두였습니다. 장유샤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다가 충격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유샤를 구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누군가가 입을 막았을 수도 있겠죠. 진실은 저 어둠 속에 있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이 죽음은 군 내부의 반시진핑 세력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너희들을 지켜줄 어른은 이제 없다. 자, 이제 중국 군부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을 포함해 총 7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사이 시진핑과 칼잡이 역할을 하는 기율이석이 장성민을 뺀 나머지 5명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리상푸, 마오화, 허웨이둥 그리고 이번에 장유샤와 류절리까지 군령권, 군정권, 인사권, 작정권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던 수뇌부가 전멸했습니다. 과거 스탈린의 대숙청 때 소련군 원수 5명 중 3명이 죽었다는데 시진핑은 전사율 83%를 달성했습니다. 스탈린보다 한 수 위 청출어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진핑의 1인 천하가 완성되었다는 뜻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 내에 시진핑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월 20일 열렸던 그 연수반 회의는 사실상 충성서약 대회였을 겁니다. 내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시진핑 만세를 불렀겠죠. 하지만 후욱하게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칼을 너무 많이 휘두르면 결국 그 칼에 자신의 손을 베인다. 지금 중국군은 뇌사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장유샤, 류절리 같은 실전형 장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누구일까요? 전쟁을 할 줄 아는 군인이 아니라 시진핑의 비위만 맞추는 정치 군인들, 간신들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왜 초기에 고전했습니까? 푸틴에게 3일이면 점령합니다 라고 거짓 보고만 올리는 예스맨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군이 딱 그 짝이 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군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눈과 귀가 멀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공포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새로 임명된 지휘관들이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더 무모하고 우발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대만 침공이나 서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같은 것들 말이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가 된 것입니다. 장유샤의 숙청, 그것은 단순히 한 권력자의 몰락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이제 오직 한 사람의 기분과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매우 위태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두꺼운 방패와 가장 검은 칼을 쥔 시진핑. 그는 이제 외롭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의심의 지옥 속에서 그는 또 다른 누군가를 숙청해야만 오늘 밤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이징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한기가 한반도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변하는 중국 정세 계속해서 주시하며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